하지만 여기서 임차인의 운명이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숲 안유론 대표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임대인 대 임차인, 임차인 대 임대인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정확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미 법 개정된 지가 꽤 지났었죠. 예전에는 5년까지 주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10년까지 주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그 이후 계약부터는 10년까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8년 10월 16일 이전에는 기존 법 내용에 따라서 5년까지밖에 주장을 못하는데요.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한 신규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된 계약에도 새롭게 10년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소급 적용해서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 이전에 2016년 11월 1일에 신규 계약한 임차인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한 경우 그 만기 시점은 2018년 10월 31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 개정 이전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법 개정 이후에 갱신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계약 날짜인 16년 11월 1일부터 10년 적용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차인의 운명이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와 똑같이 16년 11월 1일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 날짜는 동일하죠. 하지만 두 번째 임차인은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기간 5년을 한 번에 요구를 했었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서 만기가 21년 10월 31일인 임차인의 경우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법 개정 이후 갱신된 계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적용으로 봐서 10년까지의 갱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 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새롭게 신규 계약을 하는 분들은 무조건 10년 주장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계약하신 임차인의 경우 최초의 계약 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법 개정 이후 그 운명은 갈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법 개정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에 갱신 요구권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5년으로 갈지 10년으로 늘어날지 그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과 더불어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게 임대료 증액 제한인데요. 여기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은 서로 엇갈리게 되겠죠. 임대인은 임대료를 계속 더 올리고 싶어 할 거고 임차인은 최대한 방어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건 1년에 최대 5%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살아있는 그 기간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5년인 경우도 있고 10년인 경우도 있겠죠. 이 기간이 모두 끝나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5%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 증액 제한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이내에 임차인들만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의 환산보증금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산보증금이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주고요. 거기에 내 보증금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일 경우에는 월세 100만 원에 곱하기 100 하면 1억이죠. 그럼 내가 가진 보증금이 1억이니까 1억 더하기 1억 환산보증금은 2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서울특별시는 9억 원, 과밀억제권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광역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모두 3억 7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가 속한 지역에 이 금액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를 한다. 그럼 증액 제한 5%를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는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 신규로 계약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시세대로 맞추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많이 문의들을 주시는 게,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는데 3년치를 한 번에 올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누적해서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요. 법에서는 최대 5%를 올릴 수 있고 인상한 이후에는 1년 이내에 올릴 수 없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최대 1년에 한 번 올릴 수 있는 것도 5%로 제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인의 증액 제한을 1년 내에 최대 5%로 한도를 둔 것이지,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했을 때 임차인과 서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임대인이라면 또는 임차인이라면 임대료가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지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개정된 지가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법 개정 이전에 기존 계약하신 분들에 한해서도 계약 기간에 따라 운명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임대차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